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출발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와 또 이 시장에 대한 지표들이 대부분 정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조금씩 꺼내가고 있습니다. CPI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번에 경제 지표들도 대부분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자, 이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경기 위축, 경기 침체와 같은 내용들을 연준이 잡아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연준의 신뢰감이 회복되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미증시 상승이 좀 연출되었었고 또 미증시 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증시에 대한 차트와 그리고 또 전반적인 시장에 필요한 경제 지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증시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내에서 숨고르기가 좀 보였었지만은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그동안에 좀 낙폭을 좀 깊게 빠졌었던 위치를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날 위치에까지 반등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좀 더 적극적인 반등을 보여가지고요. 12,5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12,500포인트로 회복한다라면은 상당히 경기 반등세, 보복 반등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자료 화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2년 국채 금리에 대한 위치,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위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상단에 있는 위치 중에서는 지금 파란색 이평선하고요. 그리고 하단에서는 빨간색에 대한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위치는 나오진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장에서 위험 요소가 되었었던 국채 금리와 그리고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정점을 확인했을 것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280원 전후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는 1270원대였죠. 자, 여전히 고 환율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는 정점을 확인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은 조금씩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1250원 이하로 내려오고 또 1200원대 언더로 내려온다면 시장의 수급도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 지표에 대한 정점을 확인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인데 그 리스크를 잡아준다는 표현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방안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이 됐었고요. 어제 연준은 그런 부분들을 잡자라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라든지 그 밖에 경기 지표들이 빠졌을 때 경기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이 지난 4월 달과 그리고 5월 달에 진행되었었던 글로벌 경기 위축,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이 내용들은 사실은 중국의 셧다운, 봉쇄에 있었었죠. 자,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표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어제 발표가 나왔어요. 6월 달부터 해서 봉쇄 해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이제 점차 조금씩 공장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글로벌 전체적으로 공급망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조에 대해서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망 회복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형 경기 부양 정책을 기다리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때문에 경기 부양과 같은 이야기들이 어제 미증시, 오늘 우리 증시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부분들 포인트 잡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항공주입니다. 앞단에서 사실은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로 해서 강한 보복 심리로 항공산업에 대한 회복력을 상당히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사실 이 중국의 봉쇄령이 좀 길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을 잡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리오프닝의 효과로 해서 어제 항공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증시 내에서요.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우선은 중요한 이 자료화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공주들의 가장 큰 캐시카우는요, 그동안에 이 여객 수요가 아니라 항공 수요였습니다. 항공 화물 수요였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여객 수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느냐, 여객 수요에 대한 회복이 얼마만큼 유지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요 이 대형 항공사들의 실질적인 국제선에 대한 회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항공 항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대한 봉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조업 리스크 때문에 급하게 이 운송해야 되는 화물들이 항공 화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 화물 운송에 대한 비용이 4월 달에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항공 수요는 괜찮은데, 자, 그래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수순에서는 여객 수요가 얼마만큼 회복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빠르게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공급과 또 수요 측면에서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왼쪽에 보시는 도표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지난해보다 올해 쪽에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공급의 측면에서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이 여객에 대한 이 수요가 장기선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가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항공 노선에 대한 라인이 사실은 이 수요자가 적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수요자가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급도 늘려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화물뿐만 아니라 항공 여객에 대한 수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국제선 수송객, 그러니까 여객 수요에 대한 추이인데요.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국내선이고요. 국내선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국제선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의 수준의 위치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은 지금은 보는 거는 스탠스, 얼마만큼 회복력을 보여주는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빨간 지표가 지난해 연도 비해서 얼마만큼 올랐는지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시장에서 항공산업에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물 운송에 대한 운임지수도 좋고 수요도 좋고 또 여객 수요까지 살아나는 과정이지만 유류비에 대한 지출이 항공주에게는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영공에 대한 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유럽 노선에 대한 리스크가 항공유와 함께 부담이 된다는 것인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항공산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을 때 항공 노선의 대부분은 유럽 노선보다는 미주 노선이 좀 더 크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적 방어는 될 것 같지만 다만 시장에서는 리스크는 좀 잡아주고 있겠죠. 항공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항공료에 대한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분기별로 했을 때 항공료에 대한 가격 추이입니다. 상당히 코로나 이전에 대한 수준 위치를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 부담이 항공주에게 있겠죠. 운송도 좋고 여객 수요도 좋지만 지출에 대한 내용들, 항공유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 지금은 물론 고유가 이 $130 선까지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100 이상의 고유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항공유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때문에 항공유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기업들은 판가 인상,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산업도 역시나 비행기표가 상당히 비싼 그런 시점인데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요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가격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산업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위치.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적 방어가 괜찮습니다. 비행기 값이 여전히 좋고요.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이제 기사글을 제가 발치를 했습니다. 비행기 값이 또 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앞으로 좀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비행기 티켓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보셨어 하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유류 할증료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시점이다 보니 기업들의 위치에서는 실적 방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시점에 대해서는 항공 화물의 유지가 되면서 여객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제 주변에서도 결혼을 하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의 소식이 상당히 많고, 신혼부부 같은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의 위치까지 모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항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항공산업에 대한 리스크 해소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때문에 오늘 항공주 추천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전에도 제가 대한항공에 대한 수요를 좀 이야기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추천할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자, 제가 지난 이 리오프닝 그리고 국내에서 이 방역 완화와 함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면제, 그리고 방역 완전 해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리오프닝에 대한 설명과 항공산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국적기를 LCC보다는 국적기 위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한 소개는 많이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를 보면서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사실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위치보다는 여전히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수세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사실은 제가 앞단에서도 소개했던 위치보다는 손절 라인 때는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자, 대한항공에 대한 이 환경, 유류비에 대한 전가 판가 인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자, 대한항공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지표 하나 보도록 하죠. 대한항공은 사실은 별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에 대한 손익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시기 때에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의 내부 외부 쪽으로 안팎으로 상당히 실적 전환에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한항공에 대한 리스크는 앞에서 항공주에 대한 선업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든 내용들이 대한항공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유럽 항공보다는 미주 노선에 대한 이 노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실적 방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좀 시장 조정이 나왔었지만 이번 미 증시에서 항공주들이 강한 것처럼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휴해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 28,500원 라인대와 29,500원 라인대, 이 위치에서 접근하신다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 라인 돌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전고점 돌파를 예상하고 있고요. 신고가 위치에 대한 가격대 35,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때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에서 항공주가 제일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항공주에 대한 리오프닝 효과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